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검토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이 보도가 이제 미중 갈등 다시 재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자극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뭐 텍사스 넷플릭스라든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급락하면서 또 지수를 끌어내린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올랐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들이 또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업종 등장이 필요하거든요. 코스닥의 업종 구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도 많이 빠지고, 주요 업종으로 봐도 11개 업종 중에서 4개 오르고 7개 하락했거든요. 근데 오른 업종이 뭐 헬스케어, 에너지, 부동산, 필수 소비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뭐 경기 방어주 부류에 들어가는 종목군들만 올라가고,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또 미중 갈등이 부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노트북 같은 그런 제품에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되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자동차, 항공기,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미국 소프트웨어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만약에 수출이 안 되면 주요 이런 자동화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첨단 산업이 돌아가는 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만 이제 이게 뭐 검토 수준이지 실제로 시행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진짜로 시행이 되면 미국도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또 실무자들 협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뭐 보도상으로는 검토 수준이지 시행되는 거는 아직 확실하진 않다, 뭐 이렇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투자들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현재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적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기업들의 85% 정도가 예상치 상회했는데, 이 비율은 2021년 이후에 최고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치를 상향 조정한 건데 그걸 또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적은 상당히 좋은데, 다만 이제 오늘 일부 기업들,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몇몇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일단 어닝 시즌의 분위기는 좀 흐려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도, 그동안에 이제 2주 정도, 제가 이제 2주 정도까지는 시장이 별 신경 안 쓸 텐데 그 이상 되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35일간 지속됐던 2018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셧다운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추정을 해보면 GDP에 마이너스 0.1% 정도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향은 커질 텐데,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번 주에 합의될 거라고 캐비넷이 장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대로 안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불안함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금 가격도 출렁거리고, 주식시장도 이제 크게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시총 상위에서는 뭐 애플 하락했고요. 애플은 이제 이후에서 반독점 이슈 있고, 폴더블 폰이 뭔가 좀 오류가 있대요. 그래갖고 출시가 좀 늦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보도도 있고, 또 아이폰 모델별로 수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이슈로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보면 이제 그 대형주 쪽은 뭐 애플하고 아마존이 1%대 빠져서 그렇지 딱히 시장에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넷플릭스하고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두 종목이 뭐 10%, 5%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제시한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받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그 메모리 만드는 반도체 쪽이 잘 나가는 거잖아요. AI 때문에. 근데 그 외에 이제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은 지금 업황이 뭐 엄청 좋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반도체 내에서도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좀 엇갈리고는 있는데, 안 그래도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가이던스까지 보수적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주가가 빠지고 이게 다른 종목들까지 영향을 주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마감 후에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예상치 상회했는데 이익은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시간 외에서는 하락했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송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이렇게 된 거고 향후에 실적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또 바뀔 수 있어서 이거는 이후에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실적 발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피크는 다음 주예요. 예,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44% 기업이 실적 발표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마 메인은 다음 주니까 다음 주에 숫자 보고서 판단하자 이렇게 신중하게 가면서 이제 하락할 때 매수가 예전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실적 전체 실적 추정치가 한때 막 그 미중 무역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향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관세 영향 그렇게 크진 않구나라고 이제 분석이 되면서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뭐 실적이 주식시장의 발목을 확 잡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무역 갈등, 셧다운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일부 AI 기업들의 버블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지수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만약에 발목을 잡는다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 가격 논란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금이 폭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폭락한 거는 2020년 이후에 처음이다. 4년 만에 이 정도 낙폭은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금 가격이 이렇게 한번 폭락을 하고 나면 이제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 쉽게. 그러니까 거의 박스권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실제로 그 폭락 나오고 나서 금 가격은 이렇게 좀 큰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하고 또 이제 지수를 또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저렇게 횡보할 때, 갇혔을 때 주식시장 어떻게 되나 봤더니 금이 박스권을 보이는 초반에 한동안은 주식시장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도 그렇고 그 S&P 500도 그렇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 금 가격 빠진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같이 영향을 받거나 이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금이 급락하는 게 어떤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뭐 부진하다, 자금이 이탈한다 이런 징후로 해석되지는 않았었다. 예전에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쨌든 고점을 계속 넘기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30분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뭐 한 2, 3일 만에 이전 고점을 넘기는 그런,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 워낙 강했으니까 그런 흐름이 나온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또는 내일 중에 3,900포인트를 넘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사실 미증시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각되면서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 증시는 이런 거보다 대형 업종 몇 개가 지수를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상황보다 이제 국내 업종별 돌아가는 상황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뭐 늦어도 월요일,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오늘 이제 또는 내일 3,900을 넘기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유지되느냐 깨지느냐 이게 되게 투자자들에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3,900 언저리가 고점이 된다 이런 인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수급이 조금 묘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10월 들어서 보면, 그러니까 9월 29일부터 결제 기준으로는 10월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현물에서는 매수를 잘 안 하고 있고, 선물은 최근 들어서 10거래일 동안에 매수한 날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옵션으로 보면 풋옵션을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낙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선물 사놓은 거, 주식을 사놓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해지를 걸어 놓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해석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주식까지도 안 사기 시작한 거는 뭔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에 하던 대로 이틀 연속 매도는 없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쉽게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를 보여준다라면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그 뭔가 좀 주식을 매도하는 게 더 세진다든가
뭐 그리고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가 이어진다든가 이런 구도가 되면은 이제 조금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과 옵션 동향도 잘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엔 선물 매도 이력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서 선물 쪽은 조만간 매수로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대단한 하락 방향으로 시장이 갈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어쨌든 단기로 외국인들이 조금 몸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뭐 지금 홀짝홀짝,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기보다 홀짝홀짝인데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근데 880은 못 넘기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지수는 그래도 연중 최고치 부근인데 소형주 지수는 못 올라가요. 이게 보시면 소형주 지수는 아예 그냥 아랫단에서 박스권으로 같이 그 이평선 3개가 몰려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다만 최근에 고객의 탁금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소형주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중형주군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군들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형주 쪽, 이제 중소형주 이쪽에서 고객의 탁금이 좀 유입되면서 반응하는 실적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중대형주 쪽이 가장 메인이 될 것 같고 실적은 괜찮은데 올라가지 못한 일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도 좀 관찰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주요 업종들 뭐 이렇게 종목군들 보면 지금 그러니까 9월 중간 정도부터 이제 나열해 놓고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건 역시 반도체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이제 각도가 가팔라진 게 2차 전지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반도체가 거의 따라잡는, 에코프로만 놓고 보면 사실 따라잡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좀 오락가락하는, 이제 올라가나 보다 했다가 좀 눌리는 거고, 반면에 이제 뭐 제약이나 조선부품 이런 것들은 좀 방향이 별로 없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원투펀치로 현재로선 보여지고 로봇이 가끔 한 번씩 움직이고 이 정도 구도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구도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2개가 리드해주고 하나가 이제 보조로 가끔 맞춰주고 이런 구도가 돼주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메인으로 올라가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무역 갈등이 다시 제기되긴 했지만 이거는 협상 앞두고 신경전 벌이는 거라서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요란하게 반응할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 직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거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다. 이런 정서가 있어서 좀 시장에서 한 번씩은 발목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선 3,800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신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요 구도에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기존에 사들이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 요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가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지수보다 종목 업종이 제일 중요할 때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이게 쉴 때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움직이는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어떤 업종이 되느냐, 요 구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이제 에너지,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냐, 아니면 미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에서 하락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이런 것들이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 구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역대 강세장, 그 연간 큰 폭으로 올라갔던 해 그때 연중 고점, 그러니까 19% 이상 올라간 걸 제가 다 쭉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모아봤더니 그때 연중 고점하고 연간 상승률하고 차이를 제가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연중 피크하고 그다음에 상승률하고 평균 한 4%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2% 올랐기 때문에 연말 통과할 때 이 통계대로면 한 58% 정도 상승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역대 강세장 보면은 피크 대비 엄청나게 차이는 잘 안 나더라. 그러니까 차이 많이 날 때는 사실 10% 넘게 난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1900년대 이야기라서 2000년대 넘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 상태로 끝난 사례는 이제 금융위기 왔다 갔다 하던 2007년도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보다 엄청나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종목 장세, 그러니까 업종별로 어떤 부분이 가장 메인이 되느냐, 이 부분에 계속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